오늘과 내일 경남에는 단비가 내립니다. 폭염의 기세를 꺾으며 적저 확산도 소강 상태로 만들 것으로 보입니다. 고속도로에 멈춰선 승용차 운전자가 화물차에 들이받쳐 숨졌습니다. 2차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안전수칙 준수가 필요합니다. 거창의 청정 월성 계곡이 공중 화장실에서 흘러나온 오폐수에 오염되고 있습니다. 영남권 5개 시도에 신공항 유치전이 다시 불붙었습니다. 경남과 대구, 경북은 밀양을, 부산은 가덕도를 최적지로 정부에 각각 제출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보름 동안 이어지던 경남 지역의 폭염의 기세가 오늘 한풀 꺾였습니다. 내일까지 이어지는 비로 무더위와 함께 적조 확산도 주춤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손은혁 기자입니다. 경남 지역의 오늘 낮 최고 기온은 31도. 오후부터 빗방울도 한 방울씩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경남에 내려졌던 폭염특보도 보름 만에 전역에서 해제됐습니다. 찜통더위에 지친 시민들은 30도 기온에도 선선함을 느낍니다. 더워서 운동도 잘 못 나오고 오늘 구름도 좀 끼고 빗방울도 넣고 해서 운동 나와보니 어제부터 좀 시원해요. 좋아요. 무더위에 사람들의 발길이 있던 팥빙수 전문점도 한산한 편입니다. 기온이 떨어지고 흐린 날씨에 빙수 주문량도 줄었습니다. 내일까지 남해안을 중심으로 최대 120mm까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남해안 적조 확산도 잠시 소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조량이 줄고 비로 인해 연안의 염분 농도가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비가 오게 되면 아무래도 연안 내측에는 염분이 좀 낮아질 거고요. 일조량이 감소되겠죠. 네. 그러면 적조가 급격하게 대량 발생하는 데는 아마도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심하긴 이릅니다. 전문가들은 조류 이동이 적은 8월 하순을 적조 확산의 고비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 한 차례 더 비가 예보된 가운데 기상대는 다음 주까지 30도 안팎의 기온이 이어져 더위가 한풀 꺾이겠다고 전망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오늘 새벽 고속도로에 멈춰선 승용차를 화물차가 추돌하는 2차 사고로 운전자 한 명이 숨졌습니다. 일반 교통사고보다 치사율이 6배나 높은 고속도로 2차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안전수칙 준수가 필수입니다. 김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두운 새벽 시각, 고속도로 3차로와 중앙분리대에서 잇따라 불꽃이입니다. 17.5톤 화물차가 멈춰선 승용차를 추돌하고 중앙분리대도 들이받은 겁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66살 이모 씨가 숨졌습니다. 부서진 중앙분리벽 바로 뒤에 마티즈 차량이 반파 상태로 요 구조자 한 명이 운전석에 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승용차가 도로에 떨어진 낙하물에 부딪힌 뒤 뒤에 따라오던 화물차에 들이받치는 2차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신고자가 저쪽에 이제 낙하물이 이제 저런 쪽에 떨어져 있다는 걸 이제 보고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났다고 뭐 그런 내용을. 지난 5년 동안 고속도로 2차 사고는 618건이 발생해 99명이 숨지고 1986명이 다쳤습니다. 치사율은 62.4%로 일반 교통사고보다 6배나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안전수칙을 지킬 것을 강조합니다. 차량을 먼저 갓길로 이동을 하시고요. 그리고 차량 내에 있는 삼각대를 차량 후방에 설치를 하시고 차량 내에서 머무르지 마시고 가드레일 밖으로. 차량을 갓길로 미처 옮기지 못할 경우는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를 열어 후속 차량 운전자의 시선을 끌어야 합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휴가지로 산속 맑은 계곡을 선호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거창군의 한 계곡에서는 공중 화장실 오폐수가 정화되지 않은 채 계곡으로 흘러드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보도에 송금한 기자입니다. 많게는 하루에 1000여 명의 관광객들이 찾는 덕유산 자락의 월성 계곡. 맑은 물과 빼어난 자연 환경으로 유명해 인기가 높은 피서지입니다. 하지만 정화되지 않은 오폐수가 그대로 계곡으로 흘러들어 피서객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오폐수 그게 엄청 흐르면서
막 날파리 같으면 그 벌레 같은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잠깐 들어갔는데 냄새가 나서 의외로 와봤더니 그런 상태라서 다 나왔죠. 오폐수가 나온 곳은 근처 공중 화장실. 성수기 사람들이 갑자기 몰리자 오폐수 처리 시설에서 용량을 초과한 오폐수가 그대로 계곡으로 흘러넘친 겁니다. 발질 틈이 없어요. 관광버스고 관광버스도 막 30대 40대 오고 막 차댈 데가 없어요. 아예 발질 틈이 또 피서객들이 화장실에 들어가는 사람들 줄로 서가지고 어디까지 줄로 서고 막. 해당 화장실의 처리 용량은 16톤. 하루에 1000여 명에 이르는 이용객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워낙에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니까 이렇게 많은 이용을 하고 화장실 안에서 다른 이제 그 용변 외에 뭐 샤워나 이제 빨래나 그런 걸 하니까 아무래도 용량 처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피서객들을 돕고자 설치한 공중 화장실이 관리 부실로 오히려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KBS 뉴스 송금환입니다. 요즘 고용 절벽이라고까지 불릴 만큼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한데요. 이 가운데 경남 지역 공기업과 대기업, 금융기관들이 경남에서 졸업한 대학생들을 우선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오종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남은행과 부산은행 등 BNK 금융그룹의 통합 채용 설명회. 최근 유례없는 청년 취업난을 반영하듯 강당 좌석을 가득 메웠습니다. 친구들끼리 모이면 예전에는 다른 얘기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취업 얘기만 하는데 다들 너무 힘들다고. 경남은행은 올해 140명을 신규 채용하는데 90%는 경남과 부산, 울산 지역 출신 대학 졸업자를 뽑기로 했습니다. 지역은행답게 관계형 금융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지역 출신들이 필요하다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 금융권에 취업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고자 하는. 올해 진주 혁신도시로 이전한 LH는 지역 인재 우선 채용 협약을 맺고 지역 상생을 고려해 경남 지역 대학생들을 우선 채용할 계획입니다. 또 경남에 사업장을 둔 62개 기업들도 경상남도와 기업 트랙 협약을 맺고 지역 대학생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현재 경남 20개 대학 752명이 대상인데 앞으로 1000명까지 확대됩니다. 9월에는 우리가 한 100여 명까지 또 협약을 할 것이고 연말까지 1000명까지 돌파를 해서 정말 도내 대학생들이 안심하고 공부하면서. 지난해 경남 지역 4년제 대학의 취업률은 54.5%, 전국 평균보다 조금 낮았습니다. 지방대학생 우선 채용으로 지역 청년 취업난 해소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영남권 5개 시도의 신공항 유치전이 다시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내년 6월 최종 선정을 앞두고 최근 정부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경남과 대구 경북은 밀양을, 또 부산은 가덕도를 최적지로 꼽았습니다. 보도에 천윤수 기자입니다. 지난 2월 시작된 영남권 신공항 입지 재선정 작업. 경남의 밀양과 부산의 가덕도가 대상지입니다. 지난 7일 경상남도와 대구시, 경상북도는 공동으로 밀양을 최적지로 꼽는 보고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습니다. 3개 시도는 보고서에서 밀양이 영남권 모든 시도에서 1시간 이내에 접근할 수 있고 공항 조성 사업비와 악천후 등에도 유리한 조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부산 가덕도는 바다를 매립해야 해 환경오염 문제가 있고 안전성도 밀양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밀양공항이 가지고 있는 장점, 특히 그 접근성과 가덕도에 대한 상대적 우위에 있는 환경성을 중심으로 해서 의견을 지지를 했습니다. 부산시는 가덕도가 소음공해 문제가 없어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허브 공항이란 점을 내세운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부산시는 이 같은 강점 때문에 해상공항 설립이 세계적인 추세라며 가덕도의 장점을 부각시켰습니다. 해상공항이기 때문에 소음으로부터 자유롭다 아닙니까, 그죠? 24시간이 가능한 것이고 주변에 산악지형이 없기 때문에 안전하다 하는 것이고. 울산광역시는 중립이라며 별도의 의견을 내지 않았습니다. 영남 5개 시도의 입장은 신공항 사전 타당성 연구 용역 수행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과 프랑스 파리 공항공단 컨소시엄에 전달됩니다. 국토부는 이달 말 5개 시도 의견 발표회를 거쳐 총선이 끝난 뒤인 내년 6월 말
최종 입지 선정을 발표합니다. KBS 뉴스 전현수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오늘 저녁 7시 반쯤 창원시 대산면 25번 국도에서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노인이 밀양으로 가던 시외 버스에 치여 숨졌습니다. 버스가 보행자를 친 뒤 신호등을 잇따라 들이받으면서 승객 2명도 부상당했습니다. 경찰은 숨진 노인의 신원 확인에 나서는 한편 버스 운전사 57살 김모 씨를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가 무상급식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창원지법 제1행정부는 무상급식 지키기 경남운동본부 대표 등 4명이 경남도지사를 상대로 낸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불교부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청의 무상급식 예산 지원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는 관계 법령이 정한 주민투표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경상남도의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불교부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술에 취해 같은 마을에 사는 60대 노부부를 살해한 20대 마을 청년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통영경찰서는 술에 취해 마을 사람의 집에 침입해 노부부를 살해한 22살 설모 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또 숨진 노부부에 대한 부검을 하는 한편 피의자 설 씨와 주변 인물 등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